예, 여러분들 그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에 이제 개인회생,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건지 이제 이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채권자분들은 오해 마시고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고 제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가르쳐 드린 거지. 뭐 채권자분들을 일부러 뭐 해하려고 하는 어떤 제가 사회 행위에 대한 고의는 없습니다. 예, 절대 저를 뭐 댓글에 뭐 나쁜 놈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법리적으로 이런 게 있다.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개인 회생하고 개인 파산하고 여러분들 이 원리를 좀 아셔야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시거든요. 개인 파산은 채무가 많으신 분들이 지급불능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법원에 투입시키고 법원에서는 그걸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줌으로써 그냥 끝나는 제도예요. 개인 회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면 이거를 법원에 투입하지는 않고 내가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3년에서 5년 동안 내가 변제급으로 납부할 금액의 액수가 5천만 원보다 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회생하고 파산하고의 차이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얼마 전에 30대 이제 중반의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은 20대 초반부터 아예 신용불량자가 되셔가지고 10년 넘게 막 여기저기 막 채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 주민등록은 엄한 데다 하나 딱 이렇게 전입신고 해놓고 그냥 막 지방을 전전하면서 그냥 사신 거예요. 막 채무 정리 안 하시고. 그런데도 이분은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주민등록지는 엄한 데다 해놓으면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오든 뭐 채권자들이 독촉장을 보내든 이분은 몰라요. 왜? 엄한 데다 해놓으니까 실제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지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분은 혼자 편안하게 잘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는데 아버지한테 연립주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에 9분의 2를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살 때 어머니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채권자가 아버지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하고 경매를 진행해 버린 거예요. 그 채무자가 받을 9분의 2 지분에 대해서. 이런 경우 이제 엄마가 이제 연락을 했겠죠. 야, 네 상속 지분 때문에 우리 집 경매 들어간다 이렇게 부랴부랴 전화하니까 이분이 놀라셔가지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케이스 하나. 또 한 케이스 뭐냐면 40대 중반의 남자분이셨는데 형제였어요. 위에 형이 한 분 있었고 이제 채무가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뭐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만 이제 계시다가 어머니가 사망을 하셨는데 어머니한테 아파트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형하고 이제 본인 채무자하고 이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해서 이 아파트는 형에게 넘겨주겠음 하고 형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나는 이제 개인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내가 개인 파산을 진행해도 법원에 뭐 투입할 없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제 온 거죠. 잘못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 현행 법에는 상속 포기라는 법적 절차가 있고요.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걸 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형제의 그 동생이 있잖아요. 자기 집은 절반을 형한테 넘겨준 이거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예요. 상속 포기가 아닙니다. 내 재산을 형한테 준 거예요. 준 거. 상속 포기는 아예 안 받는 거거든요. 그 상속 포기는 자기들께 내가 안 받을게 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에 피상속인,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을 하시면 가정법원 판사님이 이분은 상속 포기 결정한다 딱딱딱 해서 판결문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 분할 협의하고 상속 포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 이 두 분들은 상속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상속 재산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은 개인 파산을 진행하시려면 이 상속받은 재산을 법원에 투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회생을 진행하시려면 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내 개인 재산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이것보다 3년에서 5년 동안 더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30대 중반에 9분의 2 상속을 받은 이분은 그 연립주택이 시가가 꽤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9분의 2만큼의 감정평가를 받았더니 시세가 8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8천만 원. 그 다음에 이 형제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내 거를 형한테 다 넘겨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란 이분은 아파트가 2억이 됐습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개인 파산할 때 8천만 원 2억에 대한 걸 개인 재산으로 잡고 이제 진행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두 분이 만약에 가정법원을 통해서 상속 포기 결정문을 받았다면 8천만 원을 내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2억도 내 개인 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속 포기를 받았다면 개인 파산을 진행하셔도 법원에 투입해야 될 재산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 회생을 진행하시더라도 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갚아야 할 변제금이 작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채무자분들 있잖아요.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시고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다 넘겨주면, 내가 상속 포기를 하면요, 이러면 개인회생 개인 파산할 때 내 개인 재산이 안 잡히죠. 그런데 상속 포기도 안 하시고 오히려 상속 재산 분할 협의해서 다른 가족한테 넘겨주게 되면 내 그 상속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잡히게 되니 개인회생 개인 파산하실 때 법원에 낼 투입금과 변제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